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으로 오늘은 일본 현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영효 도쿄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전일 마감했던 일본 증시에서 특징적인 사안들부터 전해주시죠. 네, 29일 일본 증시는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서 29,000선을 내줬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전날보다 0.56% 내린 28,906.8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가 미국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오전장 한때 지수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상승세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하이테크주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시장에서는 유럽과 미국 증시가 다시 급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졌고요. 이 때문에 차익 실현에 나선 투자가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때마침 전날 니케이 지수가 1개월 만에 29,000선을 회복하면서 차익 실현 수요를 늘렸다는 겁니다. 지수는 내렸지만 도쿄 증시 일부 상장사 가운데 오른 종목이 1,587개사로 더 많았습니다. 내린 종목은 540곳에 그쳤습니다. 키엔스가 2.4% 내렸고요. 브리지스톤과 도쿄 일렉트론이 3.1%, 1%씩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소프트뱅크 그룹의 주가는 1.9% 올랐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에 대한 분석 내용 먼저 짚어봤고요. 지금 집권 2개월에 맞은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요인이라도 있었습니까? 집권 2개월째를 맞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30%의 지지율로 불과 1년 만에 자진 사퇴한 전임자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이 고공 지지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4일에서 26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65%로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높은 62%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 상승의 주된 배경은 코로나 대응에 대한 호평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답이 61%를 차지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인의 88%는 타당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2000년 이후 집권한 9명의 총리 가운데 취임 2개월 후에도 내각 지지율이 오른 총리는 기시다 총리와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2차 집권 때의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3명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새해 2022년에는 또 어떤 이슈들을 살펴볼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요. 주목할 일본 경제 정책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기시다 내각의 간판 정책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인데요. 이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하게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경제 안전보장 강화입니다. 경쟁국인 중국으로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기도 하고요.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소집하는 정기 국회에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강화, 핵심 인프라 기능 유지, 특허 비공개화, 기술 기반 확보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되는 법안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한 법률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 정부가 부처 간 경기를 넘나들면서 경제안전보장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전담할 부서도 신설합니다. 경제안전보장 담당실이라는 부서를 내각부 내에 신설할 계획인데요. 이 부서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먼저 관계부처와 협력을 해서 기업의 핵심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제출한 계획서가 타당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불충분하면 공급망 재편 등 보완 계획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력과 통신 등 핵심 인프라 담당 기업이 안보상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외국산 주요 기기와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합니다. 사실상 중국산 통신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양자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도 경제안보 담당실이 맡습니다. 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특허 출원을 비공개로 할지 심사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새해에도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등 기존 경쟁국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한국경제신문의 정영호였습니다.